그래서 바탕화면에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있죠.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요거 폴더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기 2017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시키시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면 저장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가 요게 불러오기예요. 뭐가 불러오기냐면 이렇게 한다.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회사 등록, 그 다음에 요게 불러오기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회사 코드 뭐야? 재생성. 요게 불러오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요게 있으면 설치를 잘 하신 거예요. 이하나 공하나, 이하나 공하나, 여기 해창산업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이하나 공하나가 뜨면 맞게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한 장 드린 거 있죠.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이제 실기 때문에 외우는 건데 오늘은 위에 것만 쓸 거예요. 밑에 있는 조회는 아마 금요일 날 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연결 재무제표라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 재무제표 작성 순서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 주셔야 1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못 외우면 6점밖에 못 맞아요. 왜냐면 한 문제가 꼭 요거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더 연습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요게 이제 재무제표 작성 순서인데 여기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요? 기말. 네, 그래서 기말 틀렸을 때는 여기부터 고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기말이 아닐 때는 여기에 순서에 맞춰서, 그래서 요거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은 못 외웠으니까 보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요거 외워 갖고 오세요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 맞춰서 요 순서를 외워 갖고 오셔야 시험 보시는데 플러스가 됩니다. 일단은 이하나 공하나 들어오셨죠? 그래서 요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1번 문제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그러면 시험장 가셨을 때 이게 기억나야 풀 수 있어요. 지금 거기에 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맞죠? 지문에. 그러면 이게 기억나야 돼요. 요 순서. 왜냐면 이 문제는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가서 풀어야 되거든요. 순서가 기억이 안 나면 버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순서대로 풀어야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좀 봐주세요. 제일 밑에 당기순이익에 얼마 있죠? 115, 023, 889라고 보이세요? 네, 거기 지문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에 1억 1,500, 23,889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정기분 뭐요? 손익계산서. 네, 들어오신 분은 누르세요. 그래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당기순이익.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맞으면 고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가세요. 고칠 거 없으면 고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뭐냐면 틀린 거 찾아서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맞으니까 틀린 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손익계산서 다음에 뭐죠? 잉여금이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잉여금.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찾으셨나요? 예, 누르세요. 그 다음에 한 장짜리 보세요.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손익계산서 제일 밑에 보시면 요렇게 써 있어요.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래서 한 장짜리 보시면 여기 손익계산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기순이익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그거 선이 연결되어 있죠.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랑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랑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선이 요거 두 개 금액이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재무제표가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된 거에 맞춰서 문제를 뭐 하셔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당기순이익 보이세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115, 023, 889. 그럼 맞으면 고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한 장짜리 잉여금 제일 밑에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금액을 여기 있어요. 179, 439, 339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빈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근데 적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거랑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79, 439, 339를 빈 공간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추후에 한번 더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목표는 얘 빼놓고 마무리 짓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종류만 1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장 가봐야 아는 문제예요. 맞을지 틀릴지는. 그래서 다른 거 마무리 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거 적으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예요? 재무 상태표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재무 상태표.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기분 재무 상태표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짜리 봐보세요.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2월 이익잉여금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선이. 맞죠? 네.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네. 2월 이익잉여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으면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2월만 치세요. 절대로 다 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왜냐면 회계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두 글자만 치면, 두 자 내지 세 자만 치면 거의 모든 계정 과목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꼭 다 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월 이익 잉여금 하시고 아까 얼마 적었죠? 179, 439, 339를 치세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179, 439, 339를 치시고 그 다음에 다 치셨으면 마지막에 뭐 치세요?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오른쪽 밑에 대자차에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러면 순서대로 맞게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냐면 뭐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하나가 틀렸대요. 그래서 틀린 거를 뭐 해라? 고쳐라. 요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얘가 틀렸으면 이걸 다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틀렸으면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 지금은 누가 틀렸었죠? 손익계산서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볼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제조부. 우리 제조부면 5예요? 8이에요? 네, 5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럼 얘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계정과목 및 적용도나.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 줄 끝쪽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부 퇴직급여. 그러면 제조부 퇴직급여면은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500번대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제 읽고 해석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컨트롤 F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급여 치세요? 퇴직급여 치세요. 그리고 몇 번대가 나올 때까지 엔터 치세요? 500번대. 그리고 엔터는 천천히 치세요. 꼭 보면은 급하게 치시다가 놓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엔터를 천천히 쳐서
몇 번 나오면 멈추세요? 500번. 그러면 508이라고 나오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대체적요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적요요? 대체적요. 여기 있어요. 밑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3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대로 입력하세요.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입력하실 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예요. 위치 맞았으면 오타만 한다면 맞습니다. 근데 오타 나면 틀리니까 항상 등록하신 다음에 오타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띄어쓰기도 맞추세요. 띄어쓰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는데, 예, 이거는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쪽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두 번째 줄 끝쪽에 있어요. 그래서 또 컨트롤 F를 할 건데, 여기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컨트롤 F 하면 안 눌러져요. 그래서 꼭 컨트롤 F 할 때는 요 안에 아무거나 하나 누르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F 퇴직연금 무슨 자산이요? 운용자산 쳐보세요. 오타나면 안 돼요. 아니면 퇴직연금만 쳐도 뜨긴 뜨는데, 근데 정확하게 치면은 컨트롤 F일 때는 정확하게 치면 찾기가 좀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저야 많이 했으니까 이거 엔터 쳐도 안 움직인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얘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연습하실 때도 그렇고 시험장 가서도 그렇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대체적요 있어요. 거기에다가 입력하세요. 거기 지문에 써있죠? 대체적요 1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입력하세요. 엔터를 하도 많이 쳤더니 또 멈췄구나, 우리 컴퓨터님.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체적요 1번 가셔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3점입니다. 거기 써 있어요, 3점이라고. 옆에 보시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기는 하나당 3점입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찾은 다음에 오타 나면 큰일 납니다. 네, 오타 나면은 맞아도 틀린 거 되기 때문에 항상 오타 확인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거래처 등록. 거기 써 있어요, 3번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그래서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잘 써 있습니다. 몇 번에다가 넣으래요? 1030 치시고, 거기 써 있어요, 지문에 1030이라고. 1030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군장산업. 그래서 주군장산업 치시고요. 그
그 다음에 다치신 분은 엔터 치시고 거기 밑에 보시면 동시로 하라고 써 있어요. 지문에 보시면 뭘로 하라고요? 동시. 그래서 동시니까 3번. 그래서 동시니까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는 13381-26371. 그 다음에 김창원 도소매 가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30 치세요. 여기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보고 치면 땡이라. 그래서 그대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 우리 오늘의 목표는 1번이 아니고 2번, 3번 안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1번은 솔직히 저도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밑에 페이지로 설명드릴게요. 395페이지 피세요. 395페이지 피시고 프로그램 바꿀 거거든요. 설명드릴게요. 이하나 공이 승원 통상으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회사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회사. 회사 누르세요. 여기 회사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하나 공이 치세요. 그러면 이하나 공이 뭐라고 나오세요? 승원 통상.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여기 위에 꼭 보세요. 이하나 공이 승원 통상 맞는지. 이거 왜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 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안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결과값이 다르니까 연습하실 때 꼭 확인하시죠. 시험 때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 때는 회사 하나기 때문에 급수만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9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첫 번째 줄 끝쪽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원가명세서를 검토하여 누락사항을 뭐하시오? 추가 입력하시오. 그래서 제가 실기하면은 실기 수업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틀리면 고치고 없으면 입력하고 맞으면 냅두고 요거 세 개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틀리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없으면 아까처럼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맞으면 냅두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세 가지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여기로 오세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세요. 지문에 보시면 원재료비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금액 누르세요. 금액 누르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뜨냐면 우리 요거 외웠잖아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요런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기초 얼마예요? 958만 원인데 없죠? 없으면 뭐 하라고요? 입력하세요. 그래서 958만 원. 그리고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세요. 심표 찍고 공세계는 더하기 몇 번이요? 한 번. 또 000 치셔도 되는데 그냥 더하기 한 번 누르시는 게 더 빨라요.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단기는 맞는데 기말이 없죠. 여기 누른 다음에 쳐보세요. 안 들어가요. 맞죠? 네.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기말 틀렸을 때 여기 가서 고친다 했잖아요. 어디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혹시 시험장 갔는데 이런 사람 있으면 컨닝 하시면 안 돼요. 손 번쩍 들고 기말이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광고하는 거예요. 무슨 광고하는 거냐면 나 공부 안 했어요 라고. 있어요. 시험장 가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 감독관 할 때 재무상태표 맞추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계속 저만 보면 차대변이 안 맞는데 당연히 안 맞겠죠. 그 맞추는 게 시험 문제인데. 예. 그래서 얘 나오세요. 요거 나오시고 기말 틀렸을 때는 여기 가서 고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여기 있어요. 재무상태표. 왜 여기 가서 고치는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가시고 제일 밑에다가 원재료 치세요. 제일 위에 거예요. 그냥 원재료. 우리는 도급회사 분양회사 아니니까 그냥 원재료 하시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기말 얼마죠? 300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300. 그러면 기말 원재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에다 넣냐면 우리 재무상태표 정의 어떻게 되죠? 일정, 시점에, 기업의 무슨 상태? 재무상태. 그래서 요 시점이 이날이에요. 12월 31일. 그러면 12월 31일은 기초예요, 기말이에요? 기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틀린 거를 재무상태표에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원재료 300이라고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 기말 원재료가 300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기에다 넣으면은 아까 거기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나와 보세요. 못 외운 거는 다시 외우세요. 아직 시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오세요. 원가명세서. 원가명세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눌러보세요. 누르시면은 30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기말 틀리면 어디 가서 고친다? 재무상태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지 시험장 가갖고 여기 누른 다음에 300 치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냥 공부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이 문제 되게 잘 나와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저도 감독관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고 해봤지만 대부분 이제 실무 경력 많으신 분들이 꼭 그렇게 오세요. 어떻게 오시냐면 공부 안 해요. 근데 실무는 실무고 시험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 갔을 때 그런 분이 그 다음날 알았는데 저 출근했는데 영업부 대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저께 혹시 질문 많이 한 사람 있지 않았냐? 있었다. 그랬더니 자기 거래처인데 경력만 믿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갔다고. 근데 저도 자격증을 한 50번 정도 봤는데 공부 안 하고 가면 내가 자신 있는 것도 떨어져요. 왜냐면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시험은 시험이고 실무는 실무라. 그 다음에 여기 임금 맞죠? 거기 밑에 보면 임금이 있어요.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맞죠? 그러면 고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단기 총 맞죠? 금액.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가 없죠? 50 치세요. 기초는 그냥 치면 돼요. 근데 기말은 꼭 거기 가서 고쳐야 돼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50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일 밑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얼마라고 쓰여있죠? 244, 925, 800 여기 밑에도 얼마예요? 244, 925, 800 그러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거 왜 내냐면은
이게 다른 문제에 비해서 기억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괴롭히기 딱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2번 문제 있어요. 네,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거래처 등록. 그래서 거래처 등록 오시고, 그리고 3회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4회부터는 시간 들이고 맞추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026 치세요. 1026 치시고, 그 다음에 한일산업, 그 다음에 거기 지분에 보시면 매출거래처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거래처요? 매출거래처. 그러면 여기 매출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리고 시험 때 아무 말도 없으면 3번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출거래처라고 나왔으니까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아무 말도 없으면은 3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력하세요. 1분 드릴 테니까. 11203-85088 이자영 도매 기계 서울 관악로 100 등록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오타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런 문제들은 오타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별 초기 이원. 거래처별 초기 이월 보시면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딴 거 없고요. F2 키보드에 보시면 F2 있어요. 얘를 프로그램에서 뭐라 그러냐면 코드 도움이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일단 F2를 치세요. 그럼 뭔가 도와주는 화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F2를 치시면 프로그램이 도와줍니다. 여기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그리고 메뉴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래서 메뉴 찾는 거에서도 1초라도 아껴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 싸움이라. 그래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으로 가세요. 여기 있죠.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웅지산업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웅지산업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맞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안 들어가요. 글씨 치면. 그래서 뭐를 누르라고요? F2. F2 누르고 웅지 치면 웅지가 떠요. 근데 그냥 치면 글씨 안 들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대부분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번호로. 네, 그래서 일부 글씨가 안 들어가는 데들이 있어요. 그럴 땐 F2 누르고 웅지 치시고 거기 보시면 얼마죠? 760 치세요. 그 다음에 왜 여기서 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조조산업이라고 여기 있어요. 예, 조조산업 금액은 틀렸죠? 그러면 뭐 하세요? 고쳐요. 그래서 항상 틀리면 고치고 맞으면 냅두고, 그래서 조조산업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세요. 차액은 항상 0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떴죠. 이게 왜 떴나 봤더니 얘 때문에 뜬 거예요. 무슨 전자요? 동양전자. 그리고 항상 삭제는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거 여기가 0일 때에는 삭제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0이면은 맞게 고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0이 아닐 때만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시는 방법은 여기 위에 삭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전자 누르시고 삭제하시고 얘 누르시면은 삭제됩니다. 근데 삭제할 때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지금 삭제했죠. 근데 시험 때 삭제하면 안 되는데 삭제를 했어. 그러면 기억나요? 안 나죠. 그러면 이 문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가 잘못됐을 때 고쳐야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처별 초기월은 여기가 0이 되면 만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여기 지급어음 넣어보세요. 거기 지문에 지급어음도 있죠? 동하하고 삼산. 네,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여기 오른쪽 가서 F2 동합. 그래서 750, F2 33, 650. 그리고 입력하고 꼭 여기 보셔야 돼요. 차액은 얼마요? 0. 그리고 이런 거는 오타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등록되어 있는 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컨트롤 F고요. 그냥 그럼 나오거든요. 그럼 나오시죠? 네. 이상하면 얘기하세요. 왜냐면 초반에 잘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밑에 항상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삭제는 0이 아닐 때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삭제 미리 하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나눠드린 유인물은 403페이지 2103 장원 가구.
그래서 여기에서 바꾸시는 겁니다. 여기 회사 누르셔서 2103 장원 가구. 거기 보시면 1번에 찍 그어놨어요. 1번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안 할 거고 2번하고 3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2번에 보시면 거래처별 무슨 2월이요? 초기 2월. 그래서 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외상매출금하고 거기 외상매입금 2개 있으시죠? 예, 요거 고쳐보세요. 보시면 일단 외상매출금에서 홈 플러스 162만원. 그 다음에 조은은 맞으니까 고칠 거 없죠? 그 다음에 한샘 가구가 208만원인데 뭐가 틀렸냐? 요게 잘못 들어갔구나. 그래서 차액은 얼마요? 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가셔서 에이스 2600. 그 다음에 강릉 1000, 강내 2000. 그리고 여기 봤더니 차액 뜨죠? 네, 왜 뜨나 봤더니 누구 때문에 뜨는 거예요? 여주 때문에. 그래서 여주 뭐 하시면 돼요? 삭제. 그러니까 삭제는 항상 차액이 떴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생산부.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쪽에 제조 원가의 상여금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제조 원가는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몇 번대요? 800번대. 영업 외는요? 900번대. 그래서 지금은 제조 원가니까 500번대 상여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 다음에 찾을 때는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무슨 금 찾는 거예요? 상여금. 그 다음에 몇 번대 나올 때까지 엔터 치세요? 500번대. 근데 500번대가 미리 뜹니다. 왜냐면 이게 순서대로 나와요.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호가 낮으면 미리 뜹니다. 그래서 여기 500번대 상여금 나왔으면 거기 지문에 무슨 적요라고 되어 계세요? 현금 적요. 그래서 5번에서 직원 성과급 지급 치세요. 요러면 3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맞춰주실 거 맞춰주셔야 합격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세요.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엔터를 더 치면 6으로 넘어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번을 더 쳐야 5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5 나오려면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찾을 때는 천천히 하세요. 왜냐면 이게 어떨 때는 바로바로 움직이는데 어떨 때는 한 박자 느릴 때가 있어요. 네, 간혹가다 하다 보면은 컨트롤 F하고 찾을 때 어떤 거는 금방 찾는데 어떤 거는 움직이는 속도가 한 박자 느려요. 그래서 엔터 한 번 더 치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찾으실 때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초반엔 아직 안 익숙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재는 411페이지. 지금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하나 공사 오시고 주 전주 상사.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 3문제 있습니다. 10시 2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3개 다 해보세요. 일단 요거 먼저 바꾸세요. 여기 옆에 회사 가셔서 이하나 공사 전주 상사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3개 해보세요. 그래서 306 그 다음에 주세련 상사. 아무 말 없으면 뭐라고요? 동시에요. 거기 지문에 보면 지금 아무 말 없잖아요. 동시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초반에 헷갈려 하시는 게 거기 보시면 업태에 보시면 제조 가운데 점이죠. 근데 가운데 점 안 찍어도 되고 실무에서는 쉼표 많이 찍어요. 그래서 쉼표로 찍으셔도 되고 뭐 점으로 찍어도 됩니다. 이건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쉼표기는 해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계측, 장비,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15 뭐 가운데 점도 찍으려면 찍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37 우리가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컨트롤 뭐요? F. 요거는 이제 명칭으로 나왔을 때, 일명 계정 과목으로 나왔을 때는 컨트롤 F로 하는 거고요. 번호로 나오면 그냥 번호 치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죠. 계정 과목 밑 들어와 보세요. 거기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537이라고 써 있죠. 537 치면 537로 가요. 그래서 요거는 숙지하고 계세요. 컨트롤 F는 글씨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번호로 나오면 번호 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0537이라고 되어 있는데 0537이라고 치면은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0은 빼고 537, 뭐 101 이런 식으로 앞에 그 번호만 넣어주시면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입력은 여기 우측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다가 하역비, 그 다음에 성격은 제조경비, 그 다음에 현금적요 1번 가셔서 화역비 비용 계산. 요런 거는 두세 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는 어려운 거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은 두세 번만 해보면은 틀릴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빨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시험 때까지 꾸준히 보시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암기 강조했었던 게 딴 게 아니고 암기가 그나마 쉬운 거예요. 이해하는 것보다. 왜냐면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처 초기 2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거래처별 무슨 2월이요? 초기 2월.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나오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계정 과목에 어느 거래처 얼마. 왜 그러냐면 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이 하는 게 뭐냐면 거래처별로 얼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받으러 누르시고 오른쪽 가셔서 F2 대성 1350 미림 2600 그 다음에 현대 1150 그 다음에 여기 꼭 보시라 그랬어요. 차액은 항상 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아래쪽에 있어요. 왜냐면 위에는 자산이거든요. 부채는 밑에 쪽에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그 순서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금호가 2200 유림이 1800 하룡이 1600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3개 다 맞았으면 10점. 참고로 2로는 하나에 2점입니다. 그래서 2로는 2점이고 실기는 3점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할 거고요. 이상한 거 있는 분들은 질문하세요.